많이 어렵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또 아까랑 똑같잖아요 말이. 많은 다양성이 있다고. 많은 다양성을 하나로 묶으려면 본 게 있어야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걸 본 사람은 하나로 보이겠죠. 그는 하나로 본 게 있어서 다양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하나를 찾아야죠. 뭐 없으면 메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쉬운 건 메타예요. 계속 메타로 넘어가면 다 같은 거예요. 추상하잖아요. 추상화가 메타로 넘어간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거 인간이 아닌데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 그림 그려놓고 그건 자기가 보는 인간의 공통점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이게 얼굴에도 눈 있고 코가 어떻게 있어야 인간을 보려고 하는데 굳이 그거 없어도 인간 얼굴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걸 그리겠죠.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어야 그 그림을 이해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림뿐만 아니라 그 관념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 제거해도 그 어떤 것만 남으면 그건 그거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나를 이것저것 다 제거했어요. 눈, 코, 입, 팔, 다리, 어깨, 무릎, 발, 다리 이런 거 다 제거했어요. 그래도 남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나라고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걸 보는 사람만이 내 모습, 이 육체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저 어딘가에서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저기 있다고. 근데 그걸 볼 수 없으면, 그 부분에서 이해할 수 없으면 만약에 내 육체와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을 때 별 찾을 수 없겠지.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생기고 있는 그 생긴 이목구비나 팔다리, 어깨, 무릎과 상관없는 존재로 있을 수 있으려면 그 팔다리, 어깨, 무릎과 관계없는 방법으로 존재하는 자기 모습을 찾아낸 사람이잖아요. 그래야 그 모습으로 존재할 거 아니에요. 또 불교 얘기하면 본래 면목을 찾아내는 사람이 결국 본래 면목만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그걸 찾아내는 사람만 그 사람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걸 불성이라 하든 신성이라 하든 뭐든 간에 어쨌든 그런 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논리상. 실제 있냐 없냐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실제로 관심 없어요. 내가 그걸 볼 수 있냐가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가 똑같잖아요. 내가 그것을 방향을 정할 수 있냐가, 나한테 남쪽이냐가 중요해요. 보편적으로 남쪽은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거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몇 말한 대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곳에선 적용하면 되는데 그걸 적용할 수 없는 곳에도 적용하게 되면 다른 방법 쓰라고요. 근데 그 다른 방법 쓰려면 다른 방법을 내가 획득해야 된다고요. 획득하지 않은 사람이 자꾸 그걸 모른다고, 그런 굴적 세계 모른다고, 없다고 부정해버리면 항상 그런 거죠.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봄벌레는 여름을 모르고 장자 말대로 항상 그런 식이에요. 스리라기는 대붕을 이해할 수 없죠. 날아가는 것 쪽이 없으니까 자기가 날아가는 한계 내에서 날아가는 걸 개념 정하겠죠. 근데 대붕한테는 그 정도 날아가는 거 자기한테 없어요. 그렇게 날아가지 못해요. 대붕 오히려 또 좀 태풍이 있고 그 정도의 크게 바람 불기 전까지는 그냥 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전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실에서는 무능화가 될 수도 있다고요. 왜냐면 그걸로서는 날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뜻을 펼치기엔 땅이 너무 좁아요. 그렇기도 해요. 네, 자기가 날아갈 때가 될 때까지는 그냥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살겠죠. 무능한 인간이나 별 볼일 없는 인간이야. 얘기가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질문하려고 했더니 질문 안 하시네. 질문이 못하는 거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몰라주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도 있지만 왜 모르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말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말하면 되는데. 혹시 다 몰라가지고 말을 끊어요. 제 말을 끊으면 돼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4차원에서 3차원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4차원이세요?
제가 보고 있는 세계에서 예. 3차원 세계가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3차원 세계가 중간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4차원의 열애가 있다고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3차원의 열애가 있다는 건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그건 3차원은 객관세계잖아요. 객관세계는 그냥 객관세계예요. 하나밖에 없거나 단순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4차원, 3차원의 열애가 있다는 건 위에서 다른 차원에서 보면 그 3차원 세계가 존재하는 보편적인 세계가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3차원의 정의가 객관세계라고요. 객관세계란 얘기는 일종의 유리성이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고체가 3차원인데 고체가 여러 개예요? 그게 지금 이제 요새 물리학에서 나오는 물리학은 3차원이 아닌데. 부정합성의 원리에서 네. 에미론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런 식의 물리학을 넘어가서 양자원 물리학을 넘어가면 이미 걔네들은 3차원이 아니에요. 3차원 개념이 없어요. 물리학을 잘못 이해하신 거 아닌가? 3차원 개념으로 그쪽에서 양자원 물리학 쓰기 이해하려면 답답해져요. 이미 파동과 입자 같은 거라면서요. 그 얘기는 3차원 넘어간 거잖아요. 3차원은 오직 입자여야 돼요. 안 그래요? 6,000년까지는 네. 그 상대성 원리 넘어가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세계나 이 상식적인 과학 세계하고는 그 관계 없는 것이에요. 이해 못해요, 그쪽 세계는.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를 여러 개로 말하는 건 제가 질문에 뭘 배워 드는지 3차원에 대한 정의부터 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뭘 3차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에미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에미론? 속분 이론을 넘어선 새로운 이론이 나온 것이 에미론입니다. M? 네. 아, 통일장이론요? 통일장 이론인가요? 네. 그 부정합성의 원리인가요? 옛날 부터 있던 건데 그게 정말 증명된지 안 되고 문제 얘기를 하지만 그 이론이 나온 지 오래됐어요. 요새 좀 오래됐어요. 왜 그거 이해하려면 3차원 이런 개념까지 들이대면 이해하기 상당히 버거울 텐데 촉분 이론 자체도 이미 3차원이 아닌데 차라리 불교가 나아요. 그거 아무리 들여다봐야 얘네들이 자기 이론 맞추려고 이론을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다가는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 해결이 안 돼요. 걔네들 이론 가지고 하다 보면 그거 해결하려고 그렇게 이제 통일장 이런 식으로 완벽한 하나의 원리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 질문들에 그래요. 그래서 통일장을 만들었다고요. 그렇다고 내 인생을 개선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내 인생을 개선하려면 사주 공부하세요. 그게 더 정확성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과학도 똑같아요. 아무리 과학을 연구해도 개인은 없어요. 언제까지 걔네도 그 한계성을 발견할 때까지 그 짓을 하겠죠. 그러니까 과학 스스로 과학의 한계를 아직 정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의를 해야 더 나아갈지 말지를 스스로 판단하겠죠. 지금은 과학이 해야 될 건 통일장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학문의 한계성을 알아내는 거지. 에미론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걔네들은 느낀다 하더라도 설명할 수 있고 계산으로 해낼 수 없으면 느낀다고 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감각의 문제예요. 이건 또 그걸 느끼고 있거나 자기 뭐 하다 하더라도 그걸 느꼈다고 말하지 않아요. 표현할 수 없는 거. 근데 그들식의 표현은 수학, 최소 수학이에요. 수학만 가지고는 또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들도 최소 수학적으로 자기 감정을 계산을 내야지만 그들은 인정한다고요. 이건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입장에서 그게 있어요. 표현해내야 무슨 된다. 그 표현법이 그들은 수학이에요. 1차 표현법이 수학이라고요. 한계성을 느꼈다. 아니요. 그건 우리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한계성을 느꼈다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과학자가 아니에요. 한계성을 계산해내야 돼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감정도 수학으로 계산해야 돼요.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상하죠? 감정도 수학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차원에 대한 개념이 잘못 전제되어 있어서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인 과학 이론에서 아직 나아간 게 없어요. 일반인들 상대성 이론 이해 못해요. 그건 이 자천에서 똑같아요. 어느 자천, 그러니까 어느 공부 이상 넘어서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들어간다고요.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한 이 얘기들을 여러분이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건 이게 양자역 같아서 그래요. 이건 아는 사람만 알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율 배번도 아까 얘기했는데 이율 배번도 못 넘어와요. 왜냐면 그 모순 세계가 뉴턴 과학에서는 모순이 없어요. 모순을 전제하면 뉴턴 과학은 일어날 수 없어요. 절대 시간, 절대 공간, 그러니까 절대 기준점을 두고 보는 거잖아요, 뉴턴 과학이. 근데 역설에서는 그거 없다고요. 다 모순이 된단 말이에요. 절대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행에서 그 사계가 변해가는 모양은 모순과 대립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 변화가 모순과 대립에 의해서 모순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오행 이론이 지금 그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에서 M이론을 아무리 만들어봐야 오행보다 못해요. 그 동양인들이 멍청한 건데 서양인들이 뭐 이론이나 철학이나 들이대면 위대하다 그러는데 그런 식의 이론이 이미 우리나라 동양 이론에 다 있어요. 모순도 모르는 것도 아는 척 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쳐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걸 배우잖아요. 이거 동양이 멍청하다니까요. 뭘 잘못 알아서 그래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당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아닌가? 우선 그래요. 우선 사고 한계,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걸리는 사고 한계가 모순이에요. 모순을 어떻게 처리할지요. 어떤 학자든 어떤 인문학자나 과학자든 그 사람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지적 한계를 넘어갔는지가 돼요. 하나의 껍질을 깨는 부분이 모순이에요. 역설이에요. 역설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는 척하면 그건 안 돼요. 그건 햇병아리예요. 지적 수준에서 하나의 단계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건 순서가 있어요. 지식의 성장에도 지식의 성장의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에서 우선 걸려야 될 게 그거예요. 모순이요. 모순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활용할 건데? 그 부분이 해결 안 됐으면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그럼 상식적인 그 지적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체에 나아가는 방향이 모순과 대립의 극복이라고 극복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니죠. 그건 초보적인 수준이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거 다 짬뽕 이게 허물어져요. 모순. 대립 같은 건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대립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거는 저는 이미 그 다음 단계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내 기준이라고요. 그 대립이냐 대립이 아니냐 그건 너희들이만 하는 얘기예요. 내 입장에서 대립이다 대립이 아니다 내가 정의하는 거예요. 그 대립이라서 대립이 아니라 내가 그걸 대립이라고 보고서 뭔가 하고 싶어 한다고요. 의도가 있다고요. 대립이라서 대립이 아니라 내가 대립이라고 말해 놓는 이유는 비용에서 다른 걸 하고자 해서 그래요. 그건 대립이나 모순을 이해한 사람 그 사람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넘어가요. 말을 넘어가는 게 먼저라고 했잖아요. 모순도 말이에요. 논리라고요. 논리를 알아야 그 다음 논리를 벗어난 논리를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고의 순서를 정한다고요. 근데 그걸 순서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백날 공부해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그럼 안 돼요. 어디서 배웠길래 그런 얘기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배웠길래 아직도 모순도 모르고 대립도 모르고 하냐고요. 오행 얘기잖아요. 오행에서 생극 제화 나오잖아요. 이건 딱 가짜잖아요. 오행을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오행에 수 없어요. 뭘 수라고 그래요. 수의 현상은 있어요. 근데 수는 없어요. 이게 기본 아니에요? 거기에 어떻게 수의 현상만 있을 뿐인데 무슨 대립이 나와요? 대립이라는 건 물질에서나 가능한 문제예요. 내가 딱 부딪히잖아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근데 오행에서는 이런 식이 없어요. 물질 세계에서 가능한 그 오행에 대입하면 안 된다고요.
47페이지 되구나. 그래서 진정으로 자천하려면 스승이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누구도 어떤 도움 동안 사람은 없어요. 나도 혼자 있지만 도움이 아주 없던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건 아까 얘기한 다른 의미로 얘기해버리는데 꼭 스승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건 아닌데 아까 말한 대로 그 한계성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혼자 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단정지어서 말한 것도 있죠. 스승이 있어야 된다고. 도움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아까 말한 그것이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혼자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자기 한계를 찾아내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해결 방법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혼자 있지만 도움이 아주 없던 것은 아니에요. 내가 누가 도움 받지? 나 아니 타인한테 받은 건 없어요. 받았다 하면 사고하는 방법. 사고하는 방법. 일종의 그 힌트 받은 건 있어요. 근데 어느 부분 도움받았다고 따라서 이제 정확하게 어느 부분 도움받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자세히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말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학생으로 배우는 과정에 있으면서 배우기도 전에 득도하기 전에 다 아는 듯이 말하고 다니고 이미 나름대로 판단이 서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건 이렇다고 미리 정해고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옳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잖아. 모르면서 왜 아는 척이에요? 득도했나요? 그 전에 어디부터 자신있게 득도했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죠. 그러면 경험해야 하지 않나요? 호흡할 경우 그곳을 득도했다고 스스로 흔들리지 않을 때 호흡에 대해 뭔가 말할 수 있겠죠. 뒤에 말은 말이 꼭 맞지 않아요. 이게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간단히 말하면 오해가 생기기도 하겠는데 그래서 이건 그냥 글이 이렇다 할 뿐이에요. 그리고 앞에 설명한 거지 여기도 일종의 모순이 들어가 있어요. 그 모순을 설명해야 되는 거지. 이제 수도하겠다고 왔는데 그 얘기는 이미 도가 뭔지 알기 때문에 도를 배우고 싶어 하지 않냐 이런 식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쵸? 수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왔잖아요. 그러면 도가 뭐라고 생각하기 해서 수도하고 싶어 할까요? 근데 도를 배운다는 얘기는 도를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맞장난이 이미 그리스 시대도 있어요. 아는 거에 전에 이건 설명했잖아요. 누가 그 중에 괴변론 소피스트 얘네들이 이런 논법 써요. 도를 배우러 왔다고 하면 뭐 도 아냐는 모르죠. 아는데 어떻게 알게 되냐는 거죠. 이게 모순이 되니까 아는 건 아는 거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모르는 놈은 언제까지 모르고 아는 놈은 그냥 아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걸 장난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 안 하냐 해요. 이거 해 봐야 돼요. 상제도 있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맞장난 하는 것이 있잖아요. 분명히 옛날 사람도 그런 식으로 사고를 했어요. 모순에 대한 거나 역설에 대한 것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도 도를 모르는데 도를 배우러 왔단 말이에요. 도를 배우러 왔다는 것은 도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한 나름대로 정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선 그거부터 뭔지 알아야 된다고. 자기가 정의한 도에 대한 개념이요. 그거 뭐예요? 여러분들은 정의했나요? 여기 이미 논리적으로 분명히 이게 모순이 있다는 거, 그리고 모순에 대한 논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 모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해결되는 문제인 건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지, 이걸 열심히 고민해야 돼요. 이건 머리 터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군 자살해버렸다고. 자살해버려요. 이거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역설, 모순을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해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미 동양은 해결되어 있죠. 나 아니면서 나이면서 나 아닌 것 같다고. 이거 이미 저거 같다고. 그런 것 아니든 한다고. 이미 이런 말들이 우리는 상당히 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는데 사실은 아는 것처럼 착각되어 있어요.
내가 나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막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한 거를,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으면서 말의 의미를 한 번도 제고해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고민했어요, 여러분들? 했으면 벌써 각성했다고 해도 돼요. 나름대로 여기서 정리했으면. 그 부분이 각성이에요. 각성 별거 아니에요. 우선 각성해야 될 게 그거예요. 모순 찾아내는 거예요. 모순을 해결하면 이미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왜요? 그건 칸트를 보면 돼요. 모순을 알아내서 칸트가 위대한 것도 있고,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 사람이 만들어낸 방대한 그 철학 자체도 있잖아요. 남들은 그 정도 알아내가지고 위대한 철학자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 정도 못해요? 어차피 똑같은 거 가지고 고민할 텐데. 순수 이성 비판이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비판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획기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의 선을 긋잖아요. 역사에서. 여러분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공부했다 말할 수 없다고. 이런 식의 자기 지적 파급, 지적 깨침, 지적인 흔들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공부했다고 하냐고. 내가 생각한다고. 데카르트는 오히려 더 무식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철학적 획기, 이건 철학적 획기성 이전에 서양 문명의 선을 긋잖아요. 대단히 간단한 건데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는 그것들이 사실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예요. 의미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의미요.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기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 의미를 가르쳐주기가 힘들다니까요. 웃기지 않아요? 진짜 웃겨요. 왜 그걸 의미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없을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 그 부분에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머리에 그 다가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감정에 느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그 감정에 해당하는 감각기관이 없다는 것이 된다고. 그 감각기관이 없으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감각이라는 것은 어차피 부딪히는 겁니다. 그쵸? 감각은 다 부딪히죠? 촉이잖아, 촉. 눈촉, 코촉, 귀촉, 혀촉. 접촉이 돼야 받아들이거나 거기서 반응을 하죠.